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17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4강부터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우리에게 15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걸 아무나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절제의 우위가 부족해서이다. 마치 건강식 먹고 하루 30분 운동하면 건강할 걸 모두가 알면서 누구나 지키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의 우위를 위해 중요한 세 가지인 시드머니, 행복, 식사 중에 시드머니를 16강에서 다뤘고요.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15년 동안 24,000명의 삶의 만족도를 추적했던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사람은 결혼 전후로 1년 기간 동안은 행복도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결혼하고 2년이 지나면 독신 시절의 행복도로 이제 완전히 돌아간다는 점. 두 번째, 이미 결혼하기 전에 기저 행복도가 이제 낮았던 사람일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한마디로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라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행복했던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원래 불행했던 사람은 결혼 생활을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경제학, 신경 경제학 쪽 연구들을 보면 똑같은 원리가 돈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돈만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행복한 사람이 돈도 잘 벌고 현재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돈도 못 벌 확률이 높은 것이죠. 실제 연구들에서 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있을수록 새로운 지식을 더 잘 습득하고 어떤 거시적인 그림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창의성도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인내심과 이 절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우위에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 트레이더 관련한 연구에서도 행복도가 높은 트레이더일수록 그에 따라오는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해 보았는데 대학생들이 더 낙천적이고 행복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입이 31% 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합리화하고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행복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지 돈도 더 잘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주제고 저조차도 답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펜실베니아 대학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having, 소비와 소유, doing, 경험과 활동, being은 본인보다 더 큰 어떤 아이디어, 사명, 종교, 커뮤니티 등의 시간을 쏟는 것이죠. 먼저 having, 소유와 관련해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본인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유하게 될 때의 기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것을 막상 얻으면 그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적응해 버리는 것이죠. 새로운 BMW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그 구매할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행복을 상상하지만 막상 구매 후 며칠 기쁘다가 금방 기스가 나고 차 실내가 더러워지고 또 여러 번 타고 하다 보면 그 초창기의 행복이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진 않습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그 상상했던 부분과 구매했던 직후의 기쁨이 너무 생생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비가 절대로 본인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내가 BMW가 아닌 벤츠를 샀어야 하나? 페라리를 사면 더 행복할까? 자꾸만 다른 소비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는 경향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우리가 유튜브나 SNS나 TV에서 마주하는 각종 사업 광고들로 인해서 더 강해지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그런 미디어를 많이 볼수록 본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런 상업 광고들이 행복이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옛말에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존재를 아귀라 했죠. 소비에 집착하는 굴레를 못 벗어나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귀지옥 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빙에 집착하면 행복을 얻지 못한다. 그럼 두 번째, doing은 어떨까요?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무엇이 날 행복하게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학생들에게 봄방학 동안 하루 7번 자기의 행복도를 측정하도록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막상 봄방학을 보낼 때는 중간 정도의 행복도가 측정됐는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지난 봄방학 때 행복도가 몇이었는지 다시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 당시에 측정했던 것보다 24% 더 높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무려 40년간 진행된 연구인데요. 30대들에게 본인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었냐고 물었더니
40%가 대체로 행복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60대가 되었을 때 어린 시절 행복했냐 물었더니 그 수치가 40에서 57%로 높아졌고 10년이 더 지났을 때는 무려 83%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컴퓨터처럼 기억을 저장했다가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투영해서 과거를 재조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활동에 대해서 최초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제 활동을 하면서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억이 점차 소실됨에 따라서 해당 활동에 대해 최초 기대했던 행복과 비슷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having, 어떤 상품에 대해서 소비가 주는 행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사라지는 행복인데 doing, 어떤 활동을 하면서 추억을 쌓는데 쏟은 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행복한 기억으로 미화돼서 머릿속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being, 헌신과 관련해서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연대감을 많이 느끼는지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 미만으로 있는 사람들보다 무려 50%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기도와 명상이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보통 좌측 전전두엽 쪽의 활동이 활발한데 이 부위의 뉴런들은 이제 활성화됐을 때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긍정적 목표에 집중을 하게 해주며 아믹달라라고 하는 부위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들을 제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만성 우울증 환자들은 이 전전두엽의 세포들이 극심하게 줄어들어 있죠. 이 부위가 이제 얼마나 발달하느냐는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활성화에 명상이 매우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명상 수행을 한 불교 승려들은 명상하지 않을 때도 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지속되는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요약해보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절제우위가 매우 중요한데 절제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드머니, 행복, 식사 이렇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having,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doing, 추억을 쌓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과 being, 주위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연대하고 또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그렇게 오늘의 키포인트는 doing과 being일 것 같고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일하던 시기에 이제 개인적인 흥미로 인지과학 쪽으로 야간으로 석사 과정을 밟던 시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였는데 결론은 심플했습니다. fMRI를 이용해서 뇌에서 보상을 담당한 뉴런들을 촬영해 보면 실제 보상보다는 보상에 대한 기대에 뉴런들이 훨씬 활발하게 반응했다는 내용의 연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을 때보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기대를 하고 상상하고 그 경제적 자유를 향해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준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평이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30대 초중반이었던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이유는 제가 20대부터 10수년간 어찌 보면 미래에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나는 이뤄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나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제가 그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굳이 스타트업을 하고 여전히 고행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과거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태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는 순간들이 가치 있고 보람있다 라는 태도라는 것이 다르지 않을까 싶고 그 미묘한 관점 차이가 현재의 행복도에 굉장히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30대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 시간들이 가치 있다는 사실, 본인의 인생을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기승전결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무채색의 평이하고 무미건조한 내용보다는 본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어떤 다채로운 삶의 궤적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절제우위와 관련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